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뭐 지금 다우지수는 42,000선 그래도 지지가 되고 S&P 500도 5,700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경기, 제조업 경기하고 서비스업 경기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이고요. 예. 뭐 지금 시장이 어떤 급등 내지는 급락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움직임은 잘 못 그렇죠. 보이네요. 예. 빅 이벤트들 다 지났고 다소 어떤 뭐 지표도 어제 주로 이제 S&P 글로벌에 말하는 이제 PMI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좀 뭐랄까 다소 소강 상태로 여겨지는 가운데에 네. 우리 시장 또 맞아요. 지표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와중에 2,600은 간신히 이렇게 찍히면서 올라왔는데 여기 오늘 그야말로 우리는 국내적으로 이벤트가 2개니까 네.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고 또 저기서는 뭐 금투세 관련해서 토론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2개가 조합이 잘 서로 양쪽 다 좋은 쪽으로 해서 시장이 이제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뭐 기대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정말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는 저쪽에서는 밸류업 쪽에서는 별로 얼마나 작품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는데 저쪽은 기대를 합니다. 밸류업 쪽에서 아니. 금투세 관련해서는. 금투세 쪽에서. 뭐 정치가 딴 거 있습니까? 표주는 유권자들,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에 좀 이렇게 이왕이면은 자기들의 소신도 있고 뭐 하겠으나 오죽하면 이번에 이 연준의 비컷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도 계속 뭐 한다면은 조금 그 원망을 좀 많이 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쉽지 않죠, 강행하기가. 네. 예. 그러니까 기대죠. 기대할 수 있다. 예, 긍정적으로. 근데 또 그분들은 워낙 DNA가 다르니까 우리 일반인하고. 뭐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자, 일단 뭐 이번 주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최근에 뭐 각종 연준 위원들 발언들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좀 연준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 될 수도 있죠. 예.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S&P 글로벌에서 어제 PMI 지표를 발표하면서 약간 이렇게 코멘트를 다는 가운데 네. 그쪽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인플레이션의 재가속 조짐이 살짝 보인다. 연준이 지금은 이제 모든 것 갖다가 정책 목표를 고용 악화를 막는다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쪽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선을 갖다가 보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멘트가 조금 신경을 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PC가 주목이 되네요. 주목되는 거죠. 네, 자, 오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어떻게 미 연준 비컷 예상하셨나요? 저는 뭐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25bp 정도 인하를 그냥 내심 계속 기대했었고 말씀 네. 많이 드렸는데 50bp 저렇게 조금 세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50bp 인하한 거에 비해서는 뭐 시장은 좀 안정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기는 더 기간을 네네. 봐야겠지만 네. 저는 이제 좀 50bp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급하게 내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또 시장이 약간 좀 출렁이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또 연휴가 또 그렇죠. 길었기 예, 때문에 예. 항상 또 우리나라 시장도 특성상 연휴가 좀 항상 좀 길었을 때 예상치 않은 이슈들 대외 이슈로 인해서 개장과 동시에 뭐 변동을 주는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왕왕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사태가 있지는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뭐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흘러갔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제 조금 한번 봐주시죠. 어제 이제 그나마 이제 반도체, 뭐 바이오, 뭐 2차 전지 요렇게 해서 조금 이제 시장이 조금 힘을 갖다가 받는 양상인데 최근에 이제 자주 듣는 지적이 이렇다 할 주도주가 잘 안 보인다 하는 그렇죠. 얘기죠. 뭐 한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막 그야말로 지수 멱살 잡고 끌었던 때, 우리 뭐 바이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을 알테오전이 뭐 끌고 가던 때, 작년 재작년처럼 뭐 2차 전지가 막
지수를 갖다가 매일매일 고점 올리던 이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금 어떻게 반도체 쪽 먼저 한번 체크를 하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저희 이제 시장이 뭐 지수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코스피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지수가 올라가려면 결국 반도체 투탑 두 개 종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야 예, 예. 지수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고 뭐 한때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종목의 그 코스피 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율이 한 30~40% 됐으니까 두 종목만. 네네 두 그랬죠. 종목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두 개 종목이 안 갈 경우에 지수가 좀 못 가는 흐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도체도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어차피 뭐 증거서 나온 보고서를 많이 읽어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드릴 뿐인데 사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반기도 내년도 좋다는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뷰가 굉장히 바뀌면서 대부분 요새 나오는 증권가 보고서 보시면 대부분 목표 주가 이제 하향, 그다음에 이익 추정치 하향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네네. 예.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사이, 뭐 사실 두 달도 아닙니다. 한 달 사이에 의견이 이렇게 확 바뀌니까. 그러게요. 저도 뭐 보고서를 읽어보는 입장에서는 저게 네. 과연 전망이었나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지금 사실은 많이 좀 예. 바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뭐 방송 나와서 말하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반도체 쪽은 확실히 투자 심리는 이제 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반도체 쪽 그 누누이 올라가는 게 하나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게 그랬죠. 22년도 그랬죠. 10월부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표 주가를 이 가격으로 설정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시점으로 잡는 것도 아마 좀 중요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확연하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거 하더라도 9월 달부터는 계속 순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 더 이상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없을 경우에는 추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매도의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간 지금 매수했던 이 포지션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이는 이제 시기가 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수도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지금 주도주로 지금 뭐 이끌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지금 바이오 섹터는 강한 건 사실입니다. 예, 바이오 네, 종목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제가 7월 말 8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를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들 섹터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지를 지금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여유 현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비중을 어디에 실을까 했을 때 지금은 반도체에 실었을 경우에는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하향할 확률이 더 높으니 오히려 금리 인하 수혜가 될 수 있는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 네이버 주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유심히 그냥 보고 네이버. 있거든요. 예. 저 네이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사업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근데 주가는 이상할 정도 안 갔거든요. 예.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작년 10월에서 12월 올라올 때 흐름하고 비슷한 건데 금리 인하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최근에 좀 올라오는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분간 좀 시장을 보실 때는 이런 쪽의 섹터군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고 이제 이쪽이 추세적으로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반도체 그래도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요 IB 쪽에서 지금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주 좀 이벤트 중에 마이크론 실적을 좀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고 반도체 쪽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그 희망과 같은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좀 마이크론 이 주가 실적의 그 발표 내용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어제 일부 마이크론도 좀 주가는 올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그렇고 뭐 3분기나 4분기 내년도 그 이익을 보시면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 우리가 추정했던 그 부분이 대략 한 2에서 3% 정도 이렇게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를 줄인 거죠. 이제 주가는 대신에 좀 그거보다 더 빠졌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낙폭 과됐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은.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래도 실적이 좀 견조하게 버텨주는구나. 올해도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잘 나오고 있구나. 그럴 경우에는 반등의 여지는 조금 일부 있지만 네. 상반기에 막 이렇게 랠리를 펼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를 갖지만 엄청나게 큰 기대를 가질 지금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엔비디아 최근 주가 움직임 보고 있으면은 이 뭐랄까 격투기 경기에 비유하자면은 두 선수가 입식으로 막 치고받고 관중들이 보기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아니고 이거는 두 선수가 지금 링 바닥에서 뒤엉켜 가지고 두 선수는 용은 엄청 쓰는데 관중들이 보기에는 둘이 누워서 지금 뭐 하지 싶은 재미없는 이 꼼짝을 못 하네요, 지금. 한 110불에서 120불 사이 좀 더 엄밀하게는 한 115불, 116불 근방에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얘가 이렇게 꼼짝을 못하니까 반도체도 좀 다이내믹하면 떨어지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에 많이 연동돼 왔었잖아요. 우리 반도체 관련이. 네, 맞습니다. 실제 그만한 뭐 이유가 있었나요? 뭐 엔비디아하고 그렇게 연동될 만한. 지금 저희의 어떻게 보면 그 국내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가 고객사니까. 있는 거죠. HBM을 그렇게 가져다가 써줬으니 써줬으니.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반도체 쪽 이익이 좋았던 거는 전통적인 반도체라고 하는 뭐 레거시 쪽이 아닌 그 새로운 반도체는 HBM 쪽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삼성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엔비디아에 뭐 독점 납품할 정도로 지금 삼성은 여전히 지금 그 HBM3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루머가 나올 정도로 아직도 아니 들어오지는 외신에서는 못하잖아요. 네.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네방네 우리 통과했어요 하면서 플래카드도 걸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한 거예요? 네네네.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5월부터 해서 그 단독 보도만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것 같습니다. 단독 보도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도 반응이 나왔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단독 기사가 나와도 주가 반응이 없고 최근에는 아예 거의 나왔나 싶을 정도로 기대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단독이 로이터였습니까? 저도 어딘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외신이었죠. 다. 외신이었죠. 네네네. 대만에서 아니 왜냐하면 네. 단독이라는 그 말씀 단독 보도라는 게 그게 뭐가 좀 근거가 있으면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가 같이 따라 나오는데 잘 이렇게 익숙지도 않은 언론들 보면은 단독 보도해서 왜 조그마한 종목들 가지고 단독 해서 이렇게 후다닥 후닥거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 보도도 없고 그다음 주가도 보면 그 다음에 아무 뭐 그게 없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외신들 말하는 단독 보도는 좀 그래도 로이터 정도라면 믿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근데 삼성 반응이 애매하네요. 네, 왜 그걸 갖다가 그걸 얘기를 못 해주죠? 뭐 확정돼서 확정된 건 아니다. 이제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에 보통 이 대기업들은 다 홍보팀도 있고 따로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뭐 확정돼서 어느 시점에 얘기할 수 있으면 다 제대로 보도자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독 몇 번 기사 나왔었지만 삼성전자 자체에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딱 선을 잘랐던 거고요. 네. 최근에는 더 웃긴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요새는 주가 반응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이제 뭐 들어가거나 말거나 뭐 이 정도의 이제 시장의 기대는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확실히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인텔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인텔 요즘 굉장히 말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반도체 업계 1위 최강자였는데 좀 많이 밀려난 상황에서 네. 지금 퀄컴이 뭐 인수를 타진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또 간밤에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투자하겠다.
인텔에 예, 투자하겠다. 그 규모가 보니까 한 우리 돈으로 6조 50억 달러. 예, 50억 6조 6,700억 네, 정도. 예. 예. 그만큼 지금 인텔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예. 주가도 안 좋고 간밤에 좀 오르긴 했는데 이게 반도체 업계 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닐 수도 있고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독과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그 반도체 기업에게 호재냐 약재냐 했을 예, 예. 때는 일단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호재의 그 어떤 강도 이런 게 좀 약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하고 이제 결국에는 영향이 있을 건데요. 네. 실제로 인텔은 그 내부 이제 그 생산되는 거 이외에 외부 고객사 중심으로 하는 건 글로벌 점유율로는 1%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가 한 60에 70% 가지고 있고 삼성이 한 15, 20%니까 삼성이 그 인텔이 가지고 있는 1%를 다 가져온다 하더라도 점유율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반사수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네. 다 가져오기 사실 어렵고요. 예. 오히려 지금 TSMC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점유 일부를 계속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가져오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또 반사수혜는 클 거로 보이고 저도 저 주말에 나왔던 인텔의 그 피인수 소식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퀄컴이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 가능성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쉽지 않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독과점 이슈 때문에. 네네. 이제 예. 규제 이슈도 있고 실제로 퀄컴도 돈 있어야 인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퀄컴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계산해 봤더니 인텔 지분 한 10% 정도밖에 못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도 더 퀄컴한테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업을 분사해서 일부 사업만 뭐 매각을 해간다 이렇게 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뭔가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 되는 것 같고요. 인텔은 굉장히 자존심 사실은 그 상하는 이슈들이죠. 인텔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TV 광고에 항상 그 나오는 그 멘트들이 있었거든요. 인텔 인사이드 해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사실은 좋았던 기업인데 이게 너무 결국 CPU에 집착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시대적 어떤 변화를 사실은 이제 못 따라간 거죠. 음.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텔의 가장 큰 이제 잘못한 일은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인수가 되든 또는 앞으로 뭐 투자되든 중요한 거는 인텔이 결국에는 경영자가 바뀌든 간에 또는 외부에 자금이 들어오든 간에 사업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텔이 지금 살아나는 거지. 누가 주인이 바뀌고 대주가 바뀌고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연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뭐 자체적으로 구조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사업적으로 지금 뭔가 계속 발전성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보니까 인텔 역사를 조금 돌아보니 모든 컴퓨터가 요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것 같다가 그 부분에서 놓친 것 같더라고요. 간과했죠. 예, 뭐 근데 아까 지금 계속 저 이재모 대표님, 네. 저 자막이 나오는 파운드리 매각 대신에 분사. 아니 좀 혹시 이쪽 내용을 좀 아시나 싶어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게 하도 이게 그거죠. 우리 한국 증시에서의 그겁니다. 이게 트라우마인데 저게 또 그러면은 인텔 내에 파운드리 부문을 갖다가 또 우리로 치면은 물적 분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쪼개서 또 상장해서 또 시장에 돈 쪽쪽 빨아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저 무슨 의미입니까 저게? 일단은 뭐 상장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장 그러니까 얘기는 아니죠 저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수할 때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특정 사업이 따로 나온 다음에 회사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럼 이 별도의 법인에 대한 가치를 또 매기겠죠. 그 가치를 이제 매긴 다음에 이제 매각 주관사나 이렇게 좀 선정된 상태에서 서로 딜을 좀 하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자체를 이제 결국에 어떻게든 떼내는 겁니다. 떼내서 그걸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마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텔은 결국 그 들어온 현금 가지고 원래 잘했던 사업을 다시 좀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또 우리 기업에서는 최근에 그 고려아연하고 그 영풍이 이제 그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이제 고려아연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요거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알기 쉽게. 근데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뭐 계속 기사가 좀 되고 있고 뭐 어제도 지금 단독 기사만 2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공개 매수 가격이잖아요. 지금 네. 영풍 그 MBK 파트너스가 66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가격이
시장가가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공개 매수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 매수 72만 원까지 가 있네요. 네네. 고려아연. 그러면 사실은 공개 매수에 참여할 사람이 없죠. 시장에서 그냥 팔면 되는데 굳이 공개 매수를 내가 하면서 싸게 집을 넘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부 해외 쪽 독립리서치에서 아마 공개 매수 가격을 90만 원까지 다시 올릴 거다 했거든요. 아. 예. 그래야 다시 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그 MBK 쪽에서는 그거 잘못된 내용이라 아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려아연도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들은 대한 공개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뭐냐면 서로 지금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살려는 사람이 지금 대거 모이다 보니 주가는 지금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싸움은 누구든 간에 50% 이상의 한 주를 갖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냥 일반인 소액 주주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길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요. 지금 고려아연 측과 그 영풍 측이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하는 것들은 소액 주주의 지금 지분율이 대략 23%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를 결국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표를 가져와야만이 50%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영풍이 MBK 파트너스하고 지금 사겠다고 하는 지분율 다 해도 47%밖에 안 돼요. 여전히 지분율 부족하잖아요.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호군들 다 모아도 50%를 못 넘기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심을 잡기 위한 여론전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간에 끼어 있는 캐스팅 보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7.84%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지분. 네. 그러니까 이 영풍 측도 그렇고 고려아연 측도 그렇고 이 국민연금에 또 손을 잡아야 돼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의견을 지금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국민연금하고도 누가 손을 잡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볼 때 마지막 승자는 국민연금하고 손을 잡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쪽이 이길 것 같고 만약에 고려아연 측이 이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최씨 일가 그쪽이 이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이 영풍 측의 손을 잡게 되면 이제 장씨 일가가 이제 이기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경영자가 바뀌게 되는 경영권이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풍 주가 흐름을 갖다 이렇게 뭐 3개월, 1개월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차트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 아사리판에서 뭐 순간적으로 뭐 대박도 낼 수 있겠지만 수익 측면에서 아차요 결 잘못하면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하면 이제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국면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MBK 파트너스하고 영풍에서 이렇게 해서 고려아연을 갖다가 경영권을 그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이 회사를 한번 주도해 보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판을 통해 가지고 주가 띄워 가지고 자기를 그냥 주식으로 해먹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노림수가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우리가 뭐 같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든지 아니면 이쪽 아사리 파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든지 그래야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그 지분을 가져오는 건 결국 사업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함이 더 크죠. 사업적으로? 네네. 저렇게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다시 팔게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가져온 이유가 경영권을 가져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뭔가 더 이득을 위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은 중간 단계이지 않습니까? 또 예. 결론이 나기 전에 예. 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내부 그 속마음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고려아연이나 영풍이나 지금 주가 올라서 나쁠 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소액주주조차도 지금은 사실은 주가 올랐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주가 올랐을 때는 아무런 예. 아무도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급락 떨어지고 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발생되겠죠. 누구든 간에. 그래서 제가 어차피 뭐 저 대기업들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기에서 뭔가 뭐 힘들게 있으시기보다는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제때제때 수익을 챙기는 게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지금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싸움
특히 저희한테 물어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저희도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한테 그 많은 분야를 물어보셔서 제일 모르겠다 대답드리는 게 이 지분 싸움입니다. 네. 지분 싸움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이길지를 여러분들은 따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산 다음에 올랐냐 떨어졌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올랐을 때 수익일 때 나는 언제쯤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매도 전략이나 시점을 잡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611포인트고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75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호가 움직임 1% 상승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3,400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죠. 최근에 어제장에서도 이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64,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8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는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2,200원. 셀트리온은 오늘 0.2%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움직임 좋아 보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5% 강세를 보여줬었죠. 오늘 호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에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알테오젠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0.4% 하락 예상되고 34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91,900원 호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3,900원이고 최근에 사흘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반등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캠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최근에 역시 또 꾸준하게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이고 오늘 호가는 14만 5천 원.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는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0.6% 하락 예상되죠. 호가는 10만 4,100원이고요. 클래시스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5,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도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가 움직임은 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또 레벨업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있거든요. 네. 뭐 바깥에서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네. 어차피 저는 지난번에 돌아서고 나서는 이거는 2,650원 가야 된다고 봤던 지수다 보니까 그 2,650이라는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찍기까지 어디가 이제 우시아우시아 하면서 가겠죠. 삼성전자 좀 뭐 이렇게 부진하고 했던 날은 또 LG 엔솔이 또 이렇게 지수 땡겨 뭐 지지해주고 했던 그런 식인데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 전체 판때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서 어딜 땡겨서 갈는지는 그날 또 이제 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는 뭐 SK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 12만 원을 외쳤지만 그냥 저는 그냥 14만 원에서는 그냥 사놓고 한 2만 원 더 밀리는 거는 견디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14만 원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올라버리네.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그 임원들이 또 자사주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좀 해줘야죠. 우리도. 예. 그래야 또 우리 정민 앵커님도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 주주시잖아. 저는 소액주주. 소액주주. 네. 예. 국민주잖아요. 국민주. 네. 예. 오늘 밸류 무슨 저 지수 발표된다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올해 내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소위 말해 세론 뉴스처럼 새로운 네, 이슈가 이제 아이 그 새로운 뉴스. 나오면 빠지지만 않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저도 좀
뭐 포함 예정 종목이라든지 지금 예. 이미 뭐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한 기업도 예고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네. 종목이나 섹터를 봤더니 대부분이 지금 이제 금융주, 자동차, 뭐 에너지, 산업재 이런 쪽인데 그 종목별로 보시면 또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걸로 인해서 일부 자금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코덱스 200이 그런 코스피 200을 대표하는 그런 지수랑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싶기도 해요. 글쎄. 예. 그러니까 맞아요. 네. 코스피 200이나 여기 포함시켰다는 100종목이나 보면 나중에는 종목이 거의가 다 겹칠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지수가 이제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ETF나 상품들이 구성되고 나서 자금이 또 얼마 더 들어올 것인가 아마 그런 기대치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기대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이제 아직 100개 종목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기업들 중에 코스피 200에 안 들어가거나 좀 작은 기업들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은 자금 일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매수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볼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 섹터의 그 특히 시총 작은 기업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PER이 5배, 3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많은데 네. 이쪽이 좀 그동안 약했던 게 뭐냐면은 이쪽은 주로 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기 고객사 눈치를 많이 봤죠. 현대차나 기아. 여전히 이쪽 많이 눈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뭐 좋고 잘 되고 해도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와이 활동도 많이 안 했고 시장에 어떤 사업 현황을 전달하는 것들이 좀 적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등장은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종목분들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그 안에서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금투세 찬반 토론 있다고 하니까 이 금투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더 걷어간다는데 그래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저도 뭐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좀 다수가 조금 뭐 이래서 원하는 대로 해서 좀 폐지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유예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폐지 네, 쪽으로 가는 네. 게 맞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내부 토론에 당론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당론은 사실 또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냥 결정되어 있는데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 이제 또 반대쪽 여당 측은 또 폐지 쪽에 대한 의견이 강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또 여야 또 이제 토론하는 또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당론을 내리는 것과는 또 별개로 또 여야의 또 대치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행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좀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흐름 계속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뭐 특별히 결론을 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최악의 경우죠. 시행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때는 좀 시장은 좀 개인적으로는 지수만 놓고 볼 때도 한 10% 이상의 좀 출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루에 한 번에 빠질지 아니면 좀 기간에 걸쳐서 빠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장은 좀 하방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좀 가급적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냥 개장 전에 요거 한번 잠깐만 좀 이재모 대표님 네이버 말이에요. 저는 뭐 딴 거보다 네이버 이렇게 주가 흐름을 크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 회사 그냥 내용 뜯어보기 전에 이거는 그냥 사야 되는 자리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림인데 최근 들어서는 나쁘지 않아요. 네, 이 맞습니다. 네이버 금년에 이거 많은 사람 울린 종목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의외로.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 무슨 관련한 어떤 뉴스의 흐름은 있었습니까? 뭐 네이버 제가 어제도 굉장히 좋은 뉴스를 봤거든요. 네. 아마 저쪽 중동 쪽에 뭔가 투자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보는데 그래요? 정확하게 예, 제가 기사 내용을 네. 지금 읽어보자고 헤드라인만 봐가지고 모르지만 일단 호재 내용이었고요. 그게 네. 어제 일부 주가에 반영은 된 것 같고 올해 실적만 놓고 봐도 주가가 실적? 빠질 건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이슈는 그런 금리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금리. 아까 네 예. 아침에 예. 제가 방금 시작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금리 인하 그러면 수혜주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 수혜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결국 사업의 구조를 놓고 보면은 일반 그 소비 B2C에 대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결국 이커머스 이런 예. 쪽 광고 이런 쪽에 대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 기업들도 이런 광고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사람들 소비 개장하고 그 얘기를 조금 더 네네,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 지수, S&P 500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테슬라 주가가 간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 올랐습니다. 연준의 B컷 단행 이후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투세와 관련된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0.3%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지금 2,613포인트, 0.4% 상승이네요. 2,61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0.28% 올라갑니다. 75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올라갑니다. 63,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7% 오름세입니다. 163,2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이상 올라갑니다. 402,000원, 403,000원까지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상승 보여줍니다. 189,000원이고요. 현대차는 소폭 내림세가 이어집니다. 249,000원 보합권이죠. 기아가 0.39% 상승합니다. 103,8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좀 떨어집니다. 지금 0.2%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204,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가고요. KB금융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 0.4% 상승하면서 85,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1% 상승 보여줍니다. 383,5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이상 올라가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171,7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0.5% 떨어집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면서 347,500원. 이 가운데 HLB가 지금 현재 0.9% 내림세 9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8% 상승합니다. 84,300원에 거래되면서 나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캠이 상승 보여줍니다. 0.7% 상승하면서 185,0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 가운데 리가켄바이오는 0.7% 떨어집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 추가적으로 0.7% 내림세로 현재 104,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좀 떨어집니다. 약보합으로 54,800원. 삼천당제약은 1% 상승합니다. 14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 내림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휴젤이 26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제약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75,000원이죠.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보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센즈랩이 10% 급등합니다. 9,8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빛소프트도 6% 이상 상승 중입니다. 1,630원. 그리고 ICTK도 지금 6%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9,3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CQ센, 라운시큐어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랩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랩도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5,3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보안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밸류과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보여줍니다. 최근에 FN가이드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나흘 연속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N가이드가 지난 19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나흘 연속 지금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주가는 38,450원이죠. 기업 밸류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 탄력도가
제일 높은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밖에 뭐 키움증권, S트래픽, DBI텍도 2%에서 1%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금융주들 상승세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금융주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오늘 뭐 2차 전지 쪽은 앞서 보셨고 오늘 또 보니까 STO 관련주,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 STO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K옥션이 4% 강세를 보여줍니다. 4,050원이고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터리 두 종목 모두 3%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옥션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핑거가 지금 16% 급등합니다. 11,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11,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도 7.98% 강세고요. 유라클도 5% 상승하면서 13,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TO 관련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전선 관련주들 다시 움직이네요. 지금 일진전기가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S도 2.3% 상승하면서 114,100원 선입니다. 대한전선, 대원전선 모두 2%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주가는 11,900원 그리고 3,0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LS에코에너지, 가온전선, KBI메탈까지도 일제 2%에서 1% 안팎으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LS 일렉트릭까지도 지금 4% 강세입니다. 16만 3,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LS 그룹주도 흐름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6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42억 원, 15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9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108억 원 순매수, 외국인 116억 원 매도 우위고 기관은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9억 원 순매수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삽니다. 2,043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는 전일 정규장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2원 30변 하락한 1,333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갔는데 오늘 달러 환율 좀 떨어지네요. 어쨌든 뭐 달러 인덱스가 네. 100m로는 잘 안 내려가면서 예.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33원 예. 환율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달러엔 환율이 지금 143.5인데 이게 이제 140엔 밑으로 가나 싶었던 게 이제 막히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엔화 강세가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 지금 그동안에 강력했던 엔화 강세에 대한 어떤 기술적 조정 국면인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확실히 그거 하네.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은 의미에서 미국장하고도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구간인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아니 근데 이 대표님 요새 이제 종목을 갖다 언급하다 보니까 삼성이 자주 들어가는데 삼성전자야 늘 매일 우리가 체크하고 그거 하는 상황인데 요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요 관련해서 하나 이렇게 생물보안법인가요? 네. 미국에 네네. 그 어떤 내용의 법안입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바이오주가 약간 수혜를 받는 배경으로 꼽히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바이오가 강한 이유들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보이는데요. 예. 뭐 생물보안법은 결국 뭐냐면은 그 미국인 이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가 좀 우려되는 기업에 유출돼서 비합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결국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어떤 미국의 사업 행위 자체를 그냥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려는 중국을 그런 배제하는 움직임이고 여기 나오는 기업들이 뭐냐면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이 5개의 기업이 딱 명시가 또 됩니다. 그래서 법안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제시키다 보니까 국내 CMO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대표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좀 주가가 강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더 CMO 사업 강화한다 이야기했고 중소기업으로 보시면은 뭐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도 CMO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이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금리가 내려오는 바람에 바이오가 강한 것도 있지만 이 생물보안법 이슈로 인해서 이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11월 그때 비중이 낮았는데 10%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계속 매수해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한 13.2%대까지 비중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당분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더 산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혹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은 지금 단기적으로 뭐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짧게 하나만 더 삼성 시리즈 중에 어제 삼성전기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로 소형 웨어러블도 가능하다 뭐 요거 개발했다. 네네. 뭐 아직까지 이제 양산은 아직까지 좀 시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 재료 같으면 그래도 2, 3일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음봉 나오고 오늘은 하락이네요. 네, 일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소형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라 나오잖아요. 저 전고체 배터리도 전고체 종류에 따라서 뭐 산화물계, 황화물계, 폴리머계 여러 개 나눠지는데요. 네. 저 산화물계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까 예. 지금 저 소형, 소위 말하는 웨어러블, 뭐 스마트 와치라든지 무선 이어폰, 예. 그러니까 좀 에너지 밀도 낮아도 되는 이런 IT 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2차 전지하면 대부분 다 전기차에 많이 쓰이길 원하는 글쎄,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특히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는 쓰이려면 좀 무겁잖아요, 원래. 네네. 네. 전기차에 쓰이려면 저 황화물계, 저기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기가 만든 거는 전기차에 쓰이기는 어렵죠. 그 이야기들은 시장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매출 내내 좀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전고체 배터리 기대하는 쪽은 이 전기차 시장이 아, 큰 예.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좀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차 전지 다시 힘내네요. 오늘 보니까 셀 쪽에서는 삼성 SDI,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다 강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오늘도 흐름 좋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보는 네. 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좀 떨어지게 되면 구매 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전기차가 지금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면 우리는 주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금리가 내려와 줘야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야 차도 새로 바꾸고 구매하고 전기차 구매하고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올해는 뭐 여튼 실적이나 이런 거에 기대치는 없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증거가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다시 좀 올라가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좀 높은 두 자릿수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캐즘에 대한 극복 이슈 이런 게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야기되다 보니까 전기차 쪽이 또 시장에서는 좀 그 기대치를 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기업은 제놀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고 제놀루션. 이 기업은 제가 작년 2월 달쯤 탐방 다녀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네. 기억이 나실 수 있겠는데 그 꿀벌 치료제 해서 한번 아. 소개를 시켜드린 예. 적이 있었고요. 그때 소장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꿀벌을 치료하는 건지, 네네. 꿀벌을 가지고 치료제를 만든다는 건지. 그래서 꿀벌 치료제가 맞고 제가 이번에 다시 탐방 가게 된 이유는 이제 1년 한 반이 지났잖아요. 사업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요청해 다시 한번 가봤는데 그때 하고 있던 것들 중에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체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업데이트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놀루션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3년간 영업이익 1,000억을 벌었으니까 현금이 그래요? 1,000억 넘게 들어왔고 예. 그때도 저희한테 말했던 게 뭐냐면은 이 돈 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민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쪽이에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미용 기기가 되겠죠. 예. 이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앙불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23년도에 설립을 했고 동사가 지분율 45.5%를 보유해서 지금 경영 참여까지 하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미용 의료기기는 일단은 개당 제품 가격이 있다 보니까 제품이 팔리면 매출이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은 의료기기 이런 쪽이다 보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니까 매출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매출을 좀 볼륨을 낼 수 있는 쪽의 사업을 택한 것 같고 이게 홈뷰티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브랜드는 앙불 뿌리띠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뿌리띠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그러니까 멸균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의료기기, 그러니까 미용 기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판매도 되고 있고 올해 11월부터는 이제 홈쇼핑에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메이저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제품에 대한 홍보도 진행이 되면서 매출을 늘려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서의 우리가 성장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 사업도 약간 업데이트해 드리면은 정밀 의료하고 그린바이오 사업이 있습니다. 정밀 의료는 기존에 코로나 때 핵산 추출 기기 이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 돈을 정말 많이 벌었던 건데 동사가 이쪽에서는 지금 당장 매출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동반 진단 솔루션 쪽으로 액체 생검 솔루션 이쪽으로 지금 진출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역시나 당장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끌부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낭충봉화 부패병입니다. 요거는 그때 뭐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다 했었는데 올해 6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품목 허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고 요거는 25년도 상반기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지금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도 증가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작물 보호제 이거는 친환경 농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익히 쓰고 있는 건 화학 농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약간 안 쓰는 추세예요. 그래서 친환경 농약을 쓰는 추세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 소나무 저선충이나 식물 바이러스 치료제 이걸 치료제를 위해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역시나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 또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만 최근에 또 왜 STO 네네. 관련해서 우리 이 대표님도 그때 언급했던 게 갤럭시아 모니터리였는데 오늘 네, 오늘은 맞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7% 네. 7% 뜨네요. 오늘도 지금 어제 그 밤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이쪽은 결국 다시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화. 그래서 9월 4일에 국회에서 STO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 네.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신청해서 갔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일부 또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도 이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나와서 네.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미나들이 열리는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입법화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고요. 이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되는 게 시장에서는 뭐 9월 말에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약간 빠른 것 같고요. 뭐 10월이나 11월 정도 발의가 된 이후에 정무위원회 논의도 이루어지고 국회 본회의에 이제 들어가면서 실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STO와 관련된 토큰지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한다는 기업들이 이 기대감으로 좀 일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